어머니, 요즘 누가 제사 지내요? 다들 해외여행 가잖아요. 우린 이번에 하와이 갑니다. 추석 차례상 앞에서 쓰러진 어머니. 하지만 아들 내외는 해외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추석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와 제사보다 해외여행을 택한 아들 내외의 사이다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군포의 오래된 단독주택. 대문을 열면 마당 한쪽에 화분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옆엔 낡은 우물 펌프가 녹슬어 있습니다. 집은 오래됐지만 손때 묻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72살 김말순 여사는 오늘도 주방에서 녹그릇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수세미로 그릇을 문지르자 세월의 때가 벗겨지며 노란 빛이 되살아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혼자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 됐습니다. 말수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보여요. 아들 김영수가 사는 방향이었죠. 47살 영수는 서울 근교 성남 분당에서 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직장인. 매일 출퇴근에 치이는 삶이었어요. 며느리 최서연은 44살. 겉으로는 싹싹했지만 속내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외부 활동에 열심이었어요. 온라인 소모임도 하고 사진도 자주 올렸어요. 말수는 그런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명절에 집안일 도울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휴대폰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주 민서는 13살. 올해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철없는 나이지만 종종 할머니 집에 들렀어요. 용돈 받으러 오는 거였죠. 그래도 민서는 말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밝혀줬거든요. 말순은 녹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명절만큼은 다 같이 모여 웃을 줄 알았지. 올해는 오려나. 또 혼자 차리려나. 라디오에서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자의 목소리가 주방을 채웠어요. 말수는 익숙한 멜로디에 몸을 맡긴 채 부침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물을 조금씩 부었죠. 손목을 돌리며 반죽을 섞는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고소한 냄새였지만 어딘가 허전했어요. 예전엔 이맘때쯤이면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는데 올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벌써 추석이 코앞인데 말이죠. 말수는 프라이팬 앞에 서서 지단을 붙였습니다. 노란 달걀물이 팬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어요.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이 소리를 좋아했었죠. 제사 때마다 전 부치는 말순 옆에 서서 아이처럼 군침을 흘리곤 했었어요. 영감, 올해도 내가 혼자 올릴 것 같네. 자식이 바쁘다지만 추석인데 그래도 오겠지?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프라이팬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단을 접시에 옮기고 다시 애호박을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 소리가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죠. 창밖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말수는 손을 씻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이 시간이면 보통 영수가 퇴근하는 시간이었죠. 전화라도 한 통 올까? 말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애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도 추석인데 혹시 모르잖아요. 영수가 깜빡한 걸 수도 있으니까. 말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먼지가 약간 묻어 있었어요. 손으로 닦아내고 영수 이름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영수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반가우면서도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영수야? 엄마.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은 톤이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다는 느낌이었죠. 엄마, 올해 추석은.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들뜬 소리에 왠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말순은 끝까지 듣지 못한 채 손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대문에 걸린 풍경이 찌르르 울렸다. 말순은 눈을 감았다. 가슴속이 묘하게 서늘했다.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어요. 시금치를 데쳐서 물기를 짜내고 참기름을 두르며 묻혔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영수가 전하려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하와이, 가족여행, 추석을 버리고 떠난다는 말.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나물에 집중하려 했어요. 그래도 연락은 했잖아. 미리 말은 해줬으니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속 허전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며칠 전 만들어둔 깻잎 장아찌가 보였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죠. 작년 추석 때 민서가 밥 2그릇을 먹으며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라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올해도 미리 담가뒀는데 말수는 장아찌 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하나 집어 먹어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죠. 민서가 먹었으면 좋아했을 텐데. 민서 녀석, 올해는 못 먹겠구나. 말수는 다시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서에게 문자라도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여행 잘 다녀오라고? 아니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아이가 미안해할 것 같았어요.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수였어요. 말수는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영수의 목소리는 조금 밝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뜬 기분이 느껴졌죠. 엄마,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하와이 간다고. 응.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비행기 표 다 예매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공항 가려면 새벽에 나가야 해서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엄마, 제사는 간소하게 하세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굳이 음식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말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민서 진짜 좋아해요. 이번 여행. 애가 이제 중학생인데 앞으로 이런 기회 없잖아요. 말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요즘은 다들 명절에 해외 나가요. 제사 같은 것도 이제 안 하는 집이 많대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어머니도 편하게 쉬세요. 말순의 입술 안쪽이 다 젖도록 깨물렸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래, 알았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다녀올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어요. 귀에서는 풍경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아니, 풍경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울림만 남았죠. 말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은 고요했어요. 나물 무치던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제사 안 한다고. 말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말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 필요 없어. 늙은이 혼자 운다고 뭐가 달라지나. 말수는 다시 나물 그릇 앞에 섰습니다. 참기름을 조금 더 두르고 소금을 한 꼬집 넣었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어딘가에 멈춰 있었습니다. 옆 선반을 보니 지난 명절 때 쓴 제사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녹그릇 24개. 하나하나 닦아서 정리해뒀던 것들이었죠. 말수는 그중 작은 그릇 하나를 꺼냈어요. 민서가 어렸을 때 이 그릇에 송편을 담아줬었습니다. 아이가 좋아라 하며 한 입에 넣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땐 매년 왔었는데 말수는 그릇을 도로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잠시 후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화면을 봤어요. 서연님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말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사진이 떴어요. 환한 공항 로비였습니다. 영수와 서연 그리고 민서가 캐리어 옆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서는 손으로 V를 그리고 있었죠. 서연은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귀가 보였어요. 이번 추석은 가족끼리만. 명절 대탈출. 하와이 출발. 말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사진 속 민서의 웃는 얼굴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사진 밑에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부러워요. 우리도 내년엔 해외로. 명절 집콕 탈출 최고예요. 제사 안 하고 여행 가는 거 정답이에요.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게 진짜 효도죠. 말수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부엌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바람이 불었어요.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눈빛은 멍했어요. 냉장고 옆 달력이 보였습니다. 추석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말순이 며칠 전 직접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영순에 온다. 말순은 달력을 보다가 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글씨를 지웠어요. 검은 펜으로 몇 번이고 그어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혼자 차리면 되지. 말수는 나물 그릇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을 부쳐야 했어요. 송편도 쪄야 했고 제사상도 차려야 했습니다. 혼자서요. 말수는 부엌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말수는 창가에 서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어느 집이 영순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수는 그냥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폈습니다.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내일 혼자 상 올리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을 때 남편은 명절마다 말순 옆에 앉아 젖 먹는 걸 좋아했었어요.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자꾸 사진 속 민서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말순의 눈가가 축축해졌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눈을 떴어요. 밤새 잠을 설쳤지만 몸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명절이면 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불을 켜자 텅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말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프라이팬에 전을 부치고 송편을 찌고 탕을 끓였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 한쪽에 제사상을 펼쳤어요. 흰 보자기를 깔고 녹그릇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24개의 그릇이 줄지어 섰죠. 전을 올렸습니다. 송편을 올렸습니다. 나물, 탕, 과일을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했어요. 상이 완성됐습니다. 풍성했어요. 제사상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말순만 있었죠. 말순은 지방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적은 종이였어요. 촛대 옆에 세워두고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말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영감, 올해도 내가 왔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못 왔어. 말수는 고개를 들어 지방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요즘은 다들 해외 간다니까요. 제사는 이제 안 해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화가 치밀었어요.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폭발할 것 같았죠. 조상님, 보고 계십니까? 말순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허리를 굽히는데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죠. 이게 무슨... 말수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상 다리를 붙잡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거냐?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몸이 기울었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녹그릇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덜컹 소리가 났어요. 영감. 말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어깨가 부딪혔어요. 아팠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진 상, 풍성한 음식들, 그 옆에 쓰러진 말순,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환한 빛이 거실을 채웠어요. 밝은 아침이었죠.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한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도 들렸어요. 대문 밖이었죠. 제사상 위향 연기만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어요. 한참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박순자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명절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말순 씨, 명절 잘 보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이면 말순이 마당에 나와 있을 텐데. 순자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 씨?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죠. 말순 씨, 들어가도 돼요? 순자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 순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말순이 제사상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옆으로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달려갔습니다. 말순 씨,
무릎을 꿇고 말순을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요. 말순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순자는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을 눌렀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죠. 진정해. 진정하라고.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경기도 군포시. 아, 잠깐만요. 순자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쓰러져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얼굴이 창백해요. 호흡은 하고 계십니까? 순자는 말순의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미세하게 숨이 느껴졌어요. 네, 숨은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약해요. 지금 구급차 출동합니다. 환자 옆에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말순 씨, 괜찮아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하지만 말순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진 제사상, 혼자 차린 것이 분명했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집안엔 아무도 없었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어디 갔대? 명절인데. 순자는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들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 지내시다가 쓰러진 것 같아요. 대원들이 말순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아들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병원 가시면서 연락하세요. 말순이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순자는 급히 말순의 휴대폰을 챙겼어요. 그리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집은 고요했습니다. 제사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명절 아침,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말순은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옆집 순자 아주머니가 말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말순 씨, 괜찮아요. 병원 거의 다 왔어요.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어요. 혈압이 낮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구급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순자는 말순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죠. 아들. 영수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뒤편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 씨, 나 순자예요, 옆집. 아, 순자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영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네, 제사상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혼자 계셨어요. 아, 어떡하죠? 뒤편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셨대. 뭐, 많이 아프세요? 잠깐 소리가 멀어졌어요. 영수와 서연이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여보, 의사 말 들어봐야죠. 괜찮으시면 우리 일정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당장 가봐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상태 확인하고 결정해요. 영수가 다시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병원 어디로 가세요? 군포중앙병원이요. 알겠습니다. 상태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요. 알아요. 근데 우리 지금 하와이고 비행기 표도 당장 못 구하고 당장은 못 가요. 일단 의사 말 듣고 다시 전화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말순 씨.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 없고 혈압 낮습니다. 말순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순자는 뒤따라갔어요.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기계가 연결됐습니다. 순자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연락했는데 지금 해외여행 가 있대요. 간호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자식분 없으세요? 아들 있는데 지금 못 온대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응급 처치는 할게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병실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말순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이웃입니다.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과 가슴 통증을 보이셨습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언제 깨어나실까요? 곧 깨어나실 겁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는 나갔습니다. 그때 말순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말순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말순 씨, 정신 차리셨어요?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왔어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가 보였어요. 순자 씨? 네, 제가 발견했어요. 말순은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사상? 절을 올리다 쓰러진 것.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한테도 연락했어요. 말순은 눈을 떴습니다. 영수가? 네. 근데 순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래? 지금 하와이에 있어서 상태 확인하고 결정한대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태 확인하고 결정한다고? 네. 말순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순자는 물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나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 집에 가. 괜찮으세요? 응. 혼자 있고 싶어. 순자는 망설였지만 일어섰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순자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말순은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영수는 오지 않았어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보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수였어요. 말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거래. 다행이네요. 크게 안 다치셨네.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뒤편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괜찮으시대요? 그럼 우리 일정대로 가도 되겠네요. 영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어머니 상태가 괜찮으시다니까 여행 마치고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때 서연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금방 괜찮아지신다잖아요. 괜히 중간에 들어가면 돈만 날려요. 이미 비행기표도 확정되어 있어서 변경도 안 돼요. 영수가 곧장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연이 말도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간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너희 좋을 대로 해라. 네, 엄마. 조심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렸어요. 말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방 괜찮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분노가 치밀었어요. 명절날 쓰러졌는데 여행을 계속한다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물만 흐른 게 아니었어요. 말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링거가 연결된 팔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더는 자식만 믿고 살지 않으리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남은 삶은 달라야 한다. 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 대신 결심이 서렸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는 빠졌지만 아직 퇴원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명절 연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와 서연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민서도 왔습니다. 엄마, 영수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그을려 있었어요. 하와이 햇살 때문이었죠. 왔구나. 말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어요.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죠. 괜찮아. 민서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민서야. 말순은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엄마, 늦게 와서 미안해요. 근데 솔직히 엄마, 저도 요즘 회사 때문에 정신없어요. 엄마 챙기기 힘들어요. 말수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침대 옆에 섰어요. 어머니, 이번 일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말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이번처럼 쓰러지시면 누가 발견해요? 다행히 이번엔 옆집 분이 계셨지만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요양원 들어가세요. 안전하고 밥도 나오고 간호사도 있잖아요. 요양원?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집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을? 네. 집도 오래됐잖아요. 결국은 영수 씨 거 될 집인데 괜히 오래 두면 관리하기만 힘들어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대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집을 팔라고?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 가시고 남는 건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집도 오래됐고,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고, 너희가 내 집을 팔고 싶은 거구나. 그게 아니라, 됐다.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김밥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사왔어요. 저는 못 샀는데 김밥이라도. 말수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가족 사진들이었죠. 환한 해변, 웃고 있는 세 사람, 파란 바다. 서연은 사진을 넘기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에서 쓰러진 시어머니 앞에서요. 말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서연이 본인 사진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날 저렇게 웃고 있었구나. 휴대폰 속 바다는 파랗게 빛나고 있었지만 병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말수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말순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죠. 서연아. 말순이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나가라. 네, 나가. 지금.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수가 일어섰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너도 나가.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엄마, 나가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영수와 서연은 서로를 봤어요. 민서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민서야, 넌 잠깐만 있어라. 영수와 서연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말수는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야. 네, 할머니.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너는 죄가 없다. 말수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야, 나와. 민서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라. 민서는 김밥 봉지를 침대 옆에 놓고 나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집을 팔라고, 요양원에 가라고, 그러면서 하와이 사진이나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틀 후 말수는 퇴원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데리러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익숙한 마당이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제사상은 그대로였어요. 말수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는 끈적하게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기름이 삼폐한 냄새가 났어요. 송편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과일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파리가 날아다녔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말수는 천천히 상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그릇을 만졌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순자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머, 이게 무슨... 괜찮아. 내가 할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할게. 순자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썩은 제사상 앞에 섰어요. 혼자 차린 상, 혼자 쓰러진 날, 그리고 지금 혼자 치우는 상. 말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영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말수는 썩은 음식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손에 끈적한 기름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녹그릇을 씻었습니다. 상을 닦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말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텅 빈 집, 쓸쓸한 저녁.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어제 썩은 제사상을 다 치웠으니까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죠.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전 10시, 말수는 분당 서현역 근처에 섰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법무사 사무소 간판이 보였어요. 2층 건물이었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대기실이 나왔어요. 책상 뒤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 받으러 왔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말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상속 전문, 유언장 작성. 말수는 그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20분쯤 지났습니다. 이름이 불렸어요. 김말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말수는 일어서서 상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책상 뒤에 40대쯤 돼 보이는 법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말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집과 땅이 있어요. 그리고 적금도 좀 있고요. 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한테 다 주고 싶지 않아요. 법무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불효했어요. 법무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기부하고 싶어요. 사회에. 어느 기관에요? 양로원이나 보육원, 장학재단 같은데요. 법무사는 적으며 물었습니다. 전부 기부하시겠어요? 아니요. 손주 학비는 남겨두고 싶어요. 대학 등록금이요. 손주분 명의로 신탁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학비만 지급되도록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법무사는 계속 적었어요. 아드님에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이 정한 최소한만 주고 싶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보장돼요.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그 정도만 주면 돼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며칠 걸립니다. 고마워요. 말수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말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수였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저번에 말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집 정리하는 거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빨리 결정하셔야죠. 지금 집값 오르는 추세래요. 늦으면 손해예요. 뒤편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이 팔 때라니까. 빨리 설득해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시세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와요.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세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마, 내 결심은 이미 끝났다.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는 누구 말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말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죠. 할머니,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부엌을 나왔어요. 민서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손에는 김밥 봉지를 들고 있었죠. 민서야, 어쩐 일이니?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혼자 왔어? 네. 엄마 아빠는 몰라요. 버스 타고 왔어요. 말수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서, 고맙다. 민서는 할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희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신데 혼자 계셨잖아요. 너는 잘못 없어. 말수는 민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말수는 민서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많이 먹어라. 네, 할머니. 민서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집 정리하신다는 거 정말이에요? 말수는 민서를 봤습니다. 누가 그러던?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가 집 팔고 요양원 가신다고.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서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뭘 하든 너는 할머니를 믿어줄 거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전 할머니 집에 오는 게 좋은데.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말순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게 있어. 뭐예요? 대학 갈 때까지 학비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다 준비해뒀어.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좋은 사람 되거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말수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너만 믿는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민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대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라. 네, 할머니. 또 올게요. 민서는 손을 흔들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이 보였어요. 남편이 죽기 전 만든 장기 예금도 있었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금액을 적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김말순의 뜻. 제목이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불효한 자식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만 남긴다. 나머지는 사회에 돌린다. 영수와 서연에게는 남기지 않겠다. 펜 끝에서 글자가 흘러나왔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단호하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 말순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서류를 받아왔어요. 유언장, 기부증서, 장학신탁 서류 모두 정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수와 서연이 들어왔어요. 민서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계세요?
영수가 불렀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나왔어요. 왔구나. 네, 엄마. 오늘 중요한 얘기 하러 왔어요. 영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서연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환기 안 시키세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말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영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말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요양원 안내문이었어요. 이게 뭐냐? 요양원이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 평이 좋대요. 엄마 건강도 챙겨주고 식사도 잘 나오고. 영수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요양원 간다고 했냐? 엄마, 이번에 쓰러지셨을 때 저희도 정말 놀랐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말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간호사도 있고 안전해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너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냐? 말수는 서연을 봤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건강 걱정돼서요. 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회사 일로 정신없어요. 엄마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요양원 가시면 저도 마음 편하고 엄마도 편하시고. 말수는 영수를 봤습니다. 너도 편하고? 네. 솔직히 그래요.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는 혼자 아픈 거잖아요. 왜 그런 말해요? 영수가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야, 넌 어른들 얘기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민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수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집 문제도 얘기하려고 왔어요. 집? 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건 관리도 안 되고 집도 낡았잖아요. 이 집 어차피 영수 씨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거라고? 영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냐?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진명에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상속세도 덜 내고 좋아요. 저희도 알아봤어요. 명예 이전? 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해두는 게 나아요. 말수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가 내 재산을 벌써 계산하고 있었구나.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준비해요. 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민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너무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야, 넌 조용히 있어. 싫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신데. 영수가 민서를 제지했습니다. 민서야, 그만해. 말수는 민서를 봤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민서야, 괜찮아. 말수는 민서의 손을 잡고 영수와 서연을 봤습니다. 나가라. 엄마,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하세요. 우리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결정은 이미 했다.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은 내가 정한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집을 준다는 거예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설마 집을 팔 생각이세요? 그건 제 상속 재산이에요. 말수는 영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상속 재산?
내가 어머니라 부를 자격이 있나?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어요. 내 집, 내 뜻.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말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서연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할 거다. 말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과 영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민서는 할머니 곁에 남았어요. 할머니, 민서야.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아빠, 엄마가 뭐라 해도. 말수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서는 한참을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민서는 문 앞까지 가서도 돌아봤다. 할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유언장, 기부증서, 장학신탁. 말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불효한 자식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만 남긴다. 말수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곧이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이제 너희가 알 차례다.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다시 주말이 왔어요. 말순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식탁을 닦았어요.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언장, 기부증서, 장학신탁 서류. 3개의 봉투가 나란히 놓였어요. 말수는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수와 서연이 들어왔어요. 민서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계세요? 영수가 불렀습니다. 거실에 있어. 들어와라. 4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차를 내왔어요. 유자차였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결정하셔야 해요. 진명의 이전 서류 다 준비했어요. 말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법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예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입소 신청서도 가져왔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다음 달부터 들어가실 수 있어요. 말수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하냐? 당연하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집도 빨리 정리해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급했습니다. 영수가 펜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질질 끌면 안 돼요. 말수는 영수를 봤습니다. 질질 끈다고? 네. 이미 일주일 드렸잖아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렸으니 이제 내 얘기를 들어라. 말수는 일어섰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3개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영수와 서연은 봉투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이다.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 그래. 법무사한테 정식으로 작성했다. 말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 집과 땅 대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로원, 보육원에 기부한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기부한다고 했다. 영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상속 재산인데. 내 상속 재산? 말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너의 거라 했지.
이제 알아라. 내가 받을 건 법이 정한 최소한 뿐이다. 영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아들인데. 아들이라면 늙은 어미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수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서 학비 신탁이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민서가 대학 갈 때까지 쓸 수 있게 해뒀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말수는 민서를 봤습니다. 너는 죄가 없으니까.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송 걸 거예요. 법적으로 무효예요. 무효? 말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무사한테 다 확인했다. 유류부는 남겨뒀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믿기 싫으면 법무사한테 물어봐라. 이미 접수 다 끝났어. 서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영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영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엄마 아들인데. 평생 저 키우셨잖아요. 그래, 평생 너 키웠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날 해외여행 갔지. 늙은 어미가 제사상 앞에서 쓰러졌는데 여행을 계속했지.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나한테 집 팔라고 했지. 요양원 가라고 했지. 명예 이전하라고 했지. 엄마, 그건 내 인생은 이제 내 거다. 너희 거가 아니야. 영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기부증서다. 이미 접수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분노 때문이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해라. 서연과 영수는 일어섰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문으로 향했습니다. 가자.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서는 할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민서야. 저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 민서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앞으로도요. 말수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넌 다른 사람이 되거라.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라. 네, 할머니. 저녁이 됐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말수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유자차의 따뜻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었어요. 말수는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을 내렸습니다. 추석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달력이었어요.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새 달력을 꺼냈습니다. 벽에 걸었어요. 깨끗한 달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말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킨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쓸쓸하지 않았어요. 평온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내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쓰겠다.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집안에 조용한 평화가 내렸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